이 나라는 물가가 어떻더라. 저 나라는 좀 비싸더라.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 가기 전에 가격 비교들 많이 하시는데요. 대체 이 나라가 어떻고 저 나라가 어떻고 나라마다 쓰는 화폐 단위가 다른데 어떤 식으로 물가를 비교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물가를 비교하는 것은 환율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지폐 단위가 4자리인 반면 미국이나 중국의 가장 작은 화폐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환율은 화폐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양의 돈으로 물가를 비교하는 방법은 같은 가치의 돈으로 각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가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구매력 평가 지수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준 국가의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비교 국가의 화폐 단위를 의미합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는 환율의 결정을 화폐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는 이론입니다. 구매력을 통해서 각 나라의 화폐를 비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햄버거 하나를 미국에서는 $5에 살 수 있고 한국에서는 2,500원에 살 수 있다면 1달러당 500원 혹은 1,000원당 2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빅맥 지수입니다.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빅맥 지수를 통해서 각국의 통화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면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원칙을 바탕으로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이 각 국가마다 얼마에 팔리는지를 비교해 화폐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1월과 7월에 빅맥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7월의 결과에 따르면 빅맥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빅맥 하나에 6.59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6위로 빅맥 하나에 3.86달러입니다. 이는 5.04달러인 미국보다는 낮고 각각 3.47달러, 2.79달러인 일본과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빅맥 지수 이외에도 스타벅스 카페라테의 가격을 평가하는 스타벅스 지수나 애플 아이팟의 가격을 비교하는 지수도 있지만 빅맥 지수만큼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맥도날드의 가격 정책이나 각 국가에서 맥도날드 브랜드의 위치, 원료나 유통값, 세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테니 빅맥 지수가 완벽하다고 보긴 힘들겠죠?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함께 톱파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래의 주소로 이메일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뉴스 톱파보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리자 우리말의 유한주입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 해가 쨍쨍하다, 이처럼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면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색다른 의성어, 의태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거춤거춤, 이를 대강대강 하는 모양. 여기저기 대강대강 거쳐가는 모양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쩔 줄을 몰라 우선 지저분한 방부터 거춤거춤 치웠다. 그는 하루 만에 그 넓은 공장을 거춤거춤 둘러보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곤비인비,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곤비인비 일어난다. 그는 곤비인비 물을 들이켰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덕음덕음, 어떤 것에 조금씩 자꾸 더하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해놓은 일 없이 나이만 덕음덕음 먹어간다. 덕음덕음 모아둔 동전처럼 쓸 수 있습니다. 선벅선벅, 크고 연한 물건이 잘 드는 칼에 쉽게 자꾸 베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을 선벅선벅 썰다. 먹기 좋은 크기로 선벅선벅 썰어주시면 됩니다. 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워본 표현들로 조금 더 말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죠. 의성어, 의태어를 잘 사용하면 재밌는 이야기꾼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을 마음껏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오늘도 명화들의 숨은 수수께끼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제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그림을 실제로 봤을 때 스케일도 크고 그림에 표현된 옷의 주름,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생생해서 압도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삼손과 데릴라는 연인 사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데릴라는 당시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삼손에게 그의 적들이 보낸 스파이이지만 말입니다. 그림은 데릴라가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사랑을 나눈 후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시면 삼손이 머리카락을 달려 힘이 빠지게 되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병사들이 있군요. 연인을 파멸에 이끌게 한 주인공이 된 데릴라는 한 손에는 삼손의 등을 쓰다듬으며 연민 가득한 표정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프로디테에게 매달려 있는 에로스는 두려움에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에 배신당한 삼손의 파멸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군요. 루벤스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그림의 생생함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삼손의 연인인 데릴라는 자신 때문에 파멸하게 될 연인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명화들의 숨은 수수께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재밌으시죠? 호기심이 마구마구 생겨나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마스터피스는 계속됩니다.